이렇게 사각형에 꽉 차게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 거 리스트에는 이미지가 하나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거에는 이미지가 없을 때를 반영한 요 사이즈가 나오게 작성을 해보십니다. 그러니까 권장 사이즈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300짜리, 100짜리, 220짜리를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고요. 만약에 또 요번에는 비율대로 나오게끔 짜보려고요. 보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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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이렇게 하트가 채워지는 트랜지션을 걸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안에 스타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패널의 헤더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제 카드 뷰랑 여기 이 리스트에 있는 거랑 다르다고요. 안에 배열이나 그런 게 다르니까 프로덕트의 LI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프로덕트의 LI가 아니라 레이티스트 프로덕트 안에 패널의 헤더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레이티스트 프로덕트 안에 패널의 헤더라고 할게요. 공통으로 잡을 걸 미리 CSS를 잡았고요. 자, 높이를 지정을 할게요. 하이트가 아까 있었죠? 잠깐만요. 높이를 지정할 필요가 있나? 이미지 크기 있고 이미지 크기대로 높이가 잡힐 거니까 높이를 굳이 안 줘도 되겠군요. 대신 얘들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써보겠습니다. 하이트를 쓸 필요가 없겠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왼쪽에 붙어 있으라고 합시다. 플렉스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얘들이 가로 배열이 되겠죠? 이렇게 가로 배열이 됐고, 그리고 센터에 놓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템들이 요 아이템이 이 높이 안에서 센터에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가운데 놓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HTML에서 얘들 두 개를 묶었어요. HTML에서 보면 이렇게 묶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플렉스를 주고 있습니까? 예, 헤더한테 플렉스를 주고 있어요. 헤더한테 플렉스를 주면 안에 있는 요소 요 두 개가 가로 배열된다. 플러스 얘들이 이 세로의 높이 안에서 요 세로의 높이 안에서 센터에 이렇게 있게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뭘 쓰면 되겠습니까? 요 세로 기준으로 얘들이 센터에 있다고요. 얼라인 아이템스를 써야죠. 라인 하이트가 아니라 높이를 안 주겠다고요. 얼라인 아이템스를 쓰겠습니다. 얼라인 아이템스에서 센터 하겠다고요. 자, 그러면 타이틀 두 개들이 이렇게 가운데 짠 들어오고 있다고요. 굳이 얘들한테 위에 패딩 아래 패딩 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플렉스를 쓰고 있으니까. 자, 얘들의 스타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틀 위에 거 스타일 잡아보지요. 타이틀의 글씨 폰트는 혹시 범용으로 쓸 수 있나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척에 붙는 16픽셀 흰색이고, 카드 뷰에 가볼까요? 얘도 공통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보려고요. 카드 뷰에 가보면 16픽셀의 흰색 똑같네요. 그죠?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카드 뷰에 가서도 첫 번째 타이틀은 뭘로 하면 돼요? 타이틀을 열어보면 H2로 하면 얘 스타일이 똑같다고요. 자, 일단 타이틀스 안에 스타일부터 타이틀스 H2 잠깐만. 카드 뷰에서는 제목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두 개로 안 묶어줄 거란 말이죠. 안 묶어줄 거니까 얘한테다가 흰색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H2에 가서 흰색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카드 뷰에서는 타이틀로 안 묶을 거라고 그냥 H2를 쓸 거라고. 여긴 두 개를 묶었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프로덕트의 H2라고 해서 공통으로 적어 볼게요. 위에서
프로덕트 li 안에 타이틀 h2 얘 스타일이 공통이라고요. 자, 공통으로 잡을 거에 컬러 흰색, 폰트 사이즈 16인데 바디에서 잡은 게 몇이었지? 14였네요. 그거보다 크군요. 그럼 폰트 사이즈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웨이트가 있었나 볼까요? 웨이트는 없군요. 카드 뷰도 볼게요. 네, 웨이트는 없습니다. 기본 폰트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increase 볼까요? 얘는 흰색에 지금 보시면 흰색의 오페서티가 70이 있어요. 흰색의 오페서티 70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누굽니까? 여기에가 아니라 latest li 안에만 있는 h3입니다. 얘들한테 컬러 있다고요. RGBA 해서 흰색의 몇 퍼센트였죠? 70%였습니다. 그 안에 볼드로 처리할 걸 우리가 아마 스펜으로 했을 거예요. 스펜 볼드 또는 700. 우리가 400과 700짜리를 가져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줄게요. 지나치게 두꺼운데?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 똑같네요. 중간 사이즈를 안 가져와서 먹질 않네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 얘들 두 개를 묶어주고 있는 거에 왼쪽에 여백은 한 칸을 주셔야 돼요. 이 타이틀스라는 클래스명은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latest products 안에만 있어요. 이렇게 줍니다. 한 칸 떠져 있었어요. 아까 한 칸 떨궜고요. 타이틀과 타이틀 사이에도 공간이 한 칸 정도 있었는데 얘는 타이틀의 아래 마진이든 위에 마진이든 주면 되는데 H2는 우리가 이 H2는 어디에도 쓸 거냐면 카드뷰 페이지에서도 얘를 쓸 거니까 얘 아래에 마진을 주지 마시고요. 여기 페이지에만 있는 얘 위에 마진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H3의 위에다가 마진을 줘볼게요. 이 공간이 조금 더 있지 않습니까? 좀 줄여보면 살짝만 줄게요. (5픽셀) 정도만 주면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맞네. 네, 3픽셀 정도만 줄게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기 본문의 스타일을 잡아봐 주십시오. 현재 버전 템프에 한번 올려드리지요. 이 부분의 스타일을 잡아봐 주십시오. 자, 템프 폴더에 이미지 4개를 드렸어요. 요거를 다운을 받아 주세요. 다운을 받아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미지스 폴더에다가 이렇게 다운을 하시고요. 자, 미션은 뭐냐면 지금 이런 케이스도 쇼핑몰에서 종종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가 특별히 없고 그냥 로고를 보여준다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걔를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미지 다운받은 거를 이미지스 폴더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여기 사이트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포토샵을 볼게요.
자, 지금 요 사진 이미지는 이 사진 이미지는 여기에 등록한 대표 이미지가 없을 때 나올 이미지예요. 첫 번째 거에는 지금 제가 드린 사진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사각형에 꽉 차게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 거 리스트에는 이미지가 하나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거에는 이미지가 없을 때를 반영한 요 사이즈가 나오게 작성을 해보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는 이미지 소스를 얘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운받으신 거를 지정하시겠다고요. 리스트의 첫 번째 가서는 여기에 컨텐트의 이미지가 높이기 얘니까 높이가 아니라 지금 픽처가 있다고요. 다운받으신 이미지 1 얘를 지정을 해보실게요. 이렇게 이미지 1을 지정하시라고요. 첫 번째 거에만. 첫 번째 거의 패널의 컨텐트에만 이 이미지로 지정을 하시고 저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디자인되어 있는 이 정사각형으로 나와야 된대요. 이미지의 비율을 지키면서 저 정사각형 안에 나오게 해달라고요. 이미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래? 이미지가 없을 때는 이 아이콘이 나오게 해달래요. 사용자가 쇼핑몰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을 등록하다가 첫 페이지에 노출될 리스트 페이지에 노출될 이미지를 안 넣는 경우도 있다고요. 실수로 안 넣었다라고 한다면 요 이미지가 나오고 넣은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미지는 이 정사각형의 비율대로 나오게 지금 CSS를 짜달라고요. 이미지를 직접 넣었어요. 이렇게. 얘는 2x 이게 600 정도 되니까 얘는 레티나 이미지를 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흐릿하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쇼핑몰을 다시 한번 카페이사의 대표적인 쇼핑몰 체험에 들어가서 보면 정사각형으로 나오는 거를 한번 봅니다. 얘는 정사각형으로 나오네요. 자, 이 정사각형으로 나오는 거에서 물론 디자이너가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저 사이즈로 다 일일이 재단을 해서 넣어서 나오게 하면 그게 베스트지만 그것도 일이에요. 사진을 찍은 거를 다 정사각형에 잘라가지고 크롭을 해서 사이즈별로 리스트에 나올 이미지, 클릭해서 나올 이미지 다 작성을 하는 것도 일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세로를 길고 가로를 긴 직사각형을 그냥 쫙 넣는다 하더라도 모양에서는 리스트 뷰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 이미지를 지금 저 이미지는 정사각형이 아니죠. 600에 400짜리였나? 네. 직사각형이라고요. 이 직사각형인데 어디만 나오게 하래? 여기 정도만 정확하게 나오게 하래요. 디자인의 여기 부분에만 나오게 하라는 게 지금 미션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께 지금 미션으로 드린 이 케이스는 잘 없는 케이스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카페24의 쇼핑몰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카페24에서는 사실 카페24의 관리자 모드로 가보면 관리자 체험 가보면 카페24의 관리자 체험에 와 있고요. 상품 등록에 가보면 상품 등록 할 때에 상품 등록에는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있어서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서 권장 사이즈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300짜리, 100짜리, 220짜리를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고요. 만약에 똑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라 한다면 어쨌든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래요. 이게 카페이스의 기본 포맷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등록을 하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거라고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하려면 디자이너가 이 리스트에 보여질 이미지, 클릭해서 나올 큰 이미지, 그리고 여기 작은 이미지들을 다 수동으로, 물론 뭐 RC나 또는 포토샵에서도 정사 하나만 넣으면 쭈르륵 해서 액션으로 해서 저 사이즈별로 자동으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지가 지금처럼 세로로 긴 게 들어오든 가로로 긴 게 들어오든 이미지의 일정 부분이 딱 가운데에 오게 하고 싶은 게 지금 목표라고요. 그러려면 HTML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이미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Product Picture라는 거 div 안에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다가 일단 일정 크기를 주고 그 안에 이미지가 가운데 오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패널의 컨텐츠의 스타일을 먼저 잡은 다음에 얘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다시 한번 보면 포토샵에서 일단 둘로 나뉘어 있어요. 자, 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 이 사이트는 우리가 PC를 지금 안 만들고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모바일일 거기 때문에 PC를 안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PC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사용자가 어떤 기기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음에 트로이에서 사이트에서 크기를 다 봤지만 크기가 어떤 건 320 어떤 건 뭐 420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얘의 너비를 줄 때 픽셀로 주시면 안 된다고요. 픽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비율대로 나오게 너비를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넓어도 좁아도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얘가 나올 거라고요. 요거는 정사각형으로 처리를 할 거고 얘는 비율대로 늘어나고 줄어들게 할 거예요. 오른쪽에 얘까지 비율대로 너비가 비율대로 느는 건 가능하지만 높이가 이 비율대로 맞춰서 정사각형 하는 건 CSS에서는 어렵다고요. 물론 스크립트까지 가면 가능하지만 CSS에서는 얘를 구현하기가 불가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일단 비율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얘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패러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다는 컨셉으로 할게요. 여기에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가 8픽셀씩 공간을 띄우고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 있는 거로 잡을겠습니다. 자, 패널의 안에서도 안쪽에 패딩이 다 똑같이 있어요. 한 칸 있다라고 해서 패딩을 먼저 주고 시작을 할게요. 패널의 컨텐트. 자, 지금 주려고 하는 속성이 뒤에 지금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카드 뷰 페이지에서 똑같이 쓰일까도 봅니다. 어차피 여기도 가운데 있으라고 하니까 패딩을 줘도 상관은 없겠군요. 크게 상관없으니까 아까 패널 여기에 스타일 잡아볼게요. 지금 이거 안에 얘가 왼쪽에 얘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컨셉이에요. 얘가 가로 배열이 되는 거니까 지금 카드 뷰에서는 가로 배열이 없습니다. 카드 뷰에는 지금 보면 가로 배열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 안에. 그래서 요 CSS는 아까 latest products 안에라고 콕 집어서 한정을 할게요. 여기 안에 누구 패널의 컨텐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한테다가 지금 이가 안에 누가 있다고요? 패러그래프와 div가 있는데 얘가 가로 배열이 돼야 되는데 플렉스를 쓸게요. 플렉스를 쓰면 좀 전에는 이렇게 패러그래프와 이미지가 세로로 나오고 있었지만 이제 가로로 나오고 있을 거고. 자, 이렇게 가로 나오는데 이제 비율을 지정을 하겠다고요. 비율을 너비 잡아볼게요. 자, 누구한테 한답니까? 이거 안에 있는 패러그래프랍니다. 누구한테 한답니까? 이거 안에 있는 누구? 프로덕트의 픽처라는 클래스명이랍니다. 얘들의 너비를 비율대로 주겠다고요. 자, 포토샵을 봤을 때 어디 갔니? 네. 자,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1로 봤을 때, 요게 2개 정도, 2개 조금 모자라게 나오는걸요? 해볼게요. 얘가 2의 비율, 얘가 1의 비율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렉스 2 비율대로 하겠다고요. 플렉스 1에서 플렉스에서 너비의 비율대로 지정을 해봤어요. 브라우저 하면 보십니다. 자, 비율대로 했지만 지금 이미지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미지 넘치지 않게 오버플로우 히든 걸어볼게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비율대로 됐고 안에 패딩을 안 줬군요. 패딩 주겠습니다. 자, 패딩 주고 이렇게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요.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얘를 늘리고 줄이면 지금 가로의 비율은 이 가로의 비율이 지금 2대1로 해서 늘어나고 줄고 있다고요. 문제는 얘예요. 얘는 무조건 정사각형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이 너비는 늘어나는데 세로는 계속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율이 정사각형이 될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사이즈를 줄 겁니다. 얘는 사이즈를 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줘볼게요. 비율대로 해서 정사각형을 좀 보는데 얘 너비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05에 105의 사이즈가 있군요. 그러면 얘한테는 플렉스 1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높이를 줄 수밖에 없겠다고요. 높이를 줬어요. 자, 이미지가 가운데 올 리가 없죠. 지금 왼쪽 상단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백그라운드라고 한다면 우리가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을 조절해서 가운데가 보이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얘가 백그라운드가 아니라고요. 이미지 소스로 들어온다고요. 백그라운드로 들어오게끔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제가 쇼핑몰을 대표적인 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바깥에 노출되는 리스트 뷰에 노출되는 건 다 대부분 거의 100% 이미지 소스로 들어와요. 와, 이거 옛날에 만든 사이트인가 봐요. 폰트라는 태그를 쓰고 있어요. 폰트라는 태그는 사장됐습니다. 쓰면 안 되는 건데 썼네요. 관리자 모드에서 등록한 이미지가 이미지 소스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요. 카페24의 쇼핑몰은.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얘를 스타일로 바꿔서 백그라운드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카페24의 이미지들은 다 이미지 소스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쟤를 가운데 놓으려면 픽처 얘가 기준이 되고요. 포지션 렐러티브 그 안에 이미지를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포지션 앱솔트에서 절대값으로 봤을 50% 50%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X축으로 자기 크기의 반만큼과 Y축 자기 크기의 반만큼과 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보실게요. 자, 가운데가 보이는 건 좋은데 이미지가 너무 커요. 지금 한 거의 문제점은 이 이미지가 너무 큰 부분, 지금 이렇게 지금 사이트가 되어 있으면 이미지가 원래 이만큼 사이즈인데 여기 부분만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이미지 사이즈를 좀 줄일 필요가 있겠어요. 언제? 이 구간에서만. 제 컨셉은 태블릿에서는 얘가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면 완료본을 보면 이게 태블릿 화면이에요. 태블릿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할 거예요. 두 개씩 나오게 하고 모바일로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 했다고요. 이전에는 제가 이거를 잘못 짰어요. 근데 요번에는 비율대로 나오게끔 짜보려고요. 보겠습니다. 미디어 쿼리를 작성을 할게요. 태블릿 구간을 768 이하가 아니라 몇 이상으로 잡을 거냐면 480 이상이라고 할 거예요. 768 이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큰 사이즈로 봤을 때는 또 하나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480 이상이라고 하면 태블릿 구간과 PC 구간까지 모두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디어 쿼리 구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볼까요? 아무리 모바일이라고 하지만 미디어 쿼리가 조금 들어가긴 해야 돼요. 반응형 적어볼게요.
레스폰시브에서 반응형 제일 하단에다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구간을 둘로 잡을게요. at media 480 이상 min 하겠습니다. min width 480 이 구간과 480 이하 구간으로 잡을게요. 잠깐만, 위에 있는 게 모바일 구간이라 생각하면 이것도 만들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min width 480은 여기에 지금 작성하는 건 어느 구간에서만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까? 480보다 큰 화면에서 보면 여기 안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CSS가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최소 너비가 480 이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480 이상에서의 스타일이라고요. 그러면 위에 작성했던 걸 그대로 카피해 볼게요. 그대로 카피 붙여넣기 했어요. 가져오시되 뭐는 똑같습니까? 480 이상에서 가운데 놓는 건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를 거냐면 이거 같은 거는 두고 일단 볼게요. 다 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width를 좀 줄이겠다고요. width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의 width를 줄일게요. 한 반토막 내볼까요? 50%. 하이트는 알아서 라고 해볼게요.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50%니까 105에 이만큼이 나오는구나. 실수했네요. width를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되겠네요. 자, 퍼센트는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의 퍼센트입니다. 부모가 누굽니까? 얘 부모가 지금 검사해보면 얘 부모가 누구예요? 프로덕트의 픽처라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너비가 50%로 잡혔으니까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 단위를 바꿀게요. 화면 대비해서의 너비로 바꾸겠습니다. VW로 바꿔볼게요.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밑에 높이도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되었습니까? 너비 대비해서 바꾸는 식으로 해봤어요. 20 너무 많이 줄였다. 30 해볼게요. 이걸 완벽하게 커버하려면 스크립트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싫고 35 정도로 늘려볼게요. 중간에 살짝 크기가 바뀌는 구간이 부드럽지 않아서. 자, 모바일 구간 이거 CSS 바꿀 거예요. 자, PC와 태블릿 구간만 눈여겨 보십시오. 포지션과 레프트 탑 이것들을 안 지우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 스타일은 어디에서만 나와야 된다고요? 480 이상의 디바이스에서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480 이하의 디바이스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패러그래프 밑에 나와야 된다고요. 위에 구간이 이게 지금 480 이상의 스타일이고 위에 작성하신 게 모바일의 스타일이에요. 위에 올라가 볼게요. 위에 올라가서 포지션을 지웁니다. 얘도 지워요. 얘도 지웁니다. 여기에서는 위드가 100%로 바뀐다고요. 하이트는 알아서입니다. 어느 구간에서? 모바일 구간에서. 모바일 구간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된대요? 얘들이 세로로 나와야 된대요. 세로로 나오게 하려면 자, 지금 요 구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너비는 요 너비는 언제만 저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화면 잘 보십시오. 제 화면 기준으로 120번 라인은 이거는 어디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냐면 480 이상에서만 나와야 된다고요. 카피
480 이상에서만 나오라고 아래쪽으로 옮겨주세요. 지금 작성하신 건 480 이상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아까 했던 거 위드와 하이트와 얘는 요 구간에서만 얘가 기준이고 얘가 앱솔루트로 위치를 차지한다고요. 넣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 480 이하의 구간, 위가 480 이하의 구간이에요. 얘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너비를 다 쓴다고요. 위드 100%. 하이트는 알아서 포지션 없고요. 우리가 너비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플렉스를 쓰고 있었어요. 이 구간에서는 얘도 카피할게요. 이게 어느 구간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너비를 두 배 비율로 쓰라라는 건 480 이상에서만 쓰는 거라고요. 이것도 카피. 480 이상에서만 쓰는 걸로 옮겨요. 옮기셨습니까? 기존의 CSS는 누구다 스타일? 480 이상의 스타일이라고요. 그러면 480 이하의 스타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다시 올라갈게요. 이 너비가 몇으로 바뀌어야 돼? 너비를 안 준다고요. 그냥 다 쓰라고 한다고요. with 100%.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얘가 새로 나오게 하려면 넘치면 아래로 내려라 라는 플렉스의 랩 속성이 있어야죠. 플렉스의 랩의 랩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것도 그대로 카피 모바일로 갈게요. 모바일에서는 넘치면 아래로 내리면 480 이상에선 내리면 안 됩니다. 얘를 no wrap. 얘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480 이상에서는 넘치면 아래로 내리지 말라고 해야 된다고요. no wrap. 480 이상에서 넘치면 아래로 내리지 말아라 라고 해주시고 이거 기본값인데 왜 쓰나요? 위에서 이미 바꿔놨기 때문에 이 구간에 들어오면 얘를 바꿔야 된다고요. 기본값이 아니라고요. 이제 이렇게 바꿔주시고 480 이상에서는 패러그래프 설명이 2배 비율을 써라. 480 이상에서는 얘가 105를 유지하면서 넘치는 걸 가리게 해라. 얘를 기준으로 가운데 있어라 라고 하는 모든 스타일은 다 어디의 스타일이라고요? 480 이상의 스타일이라고요. 480 이상이 아닌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나오라고? 모바일에서는 넘치면 아래로 내려라. 너비가 다 100%다. 100%다. 그 안에서 이미지도 100%다 라고 한다고요. 봅니다. 줄여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모바일에서는 세로로 이렇게 넘치면 아래로 내리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거고, 태블릿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거라고요. 태블릿에서는 이제 이것도 두 개로 나오게 할 거지만 이렇게 하겠다고요. 화면을 보면 얘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이렇게 됐다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얘는 이렇게 크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까 포토샵이란다. 카페24를 보면 여기에선 반드시 대표 이미지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리스트에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카페24로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얘가 된다라고 하면 등록할 때 이미지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등록할 때 이미지가 없으면 수동으로 얘를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리스트에 와보면 수동으로 이 노픽이라는 게 들어오게끔 HTML 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관리하게 될, 또는 유지 관리하고, 또는 여러분이 만든 거를 쇼핑몰로 만들 때에도 HTML을 직접 수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상품을 등록하면 상품이 등록하는 요 틀 안에 나오게 하는데, 이 케이스는 여기에다가 이품을 하나 작성을 해서 나중에 이품을 작성을 해서 등록한 이미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노픽이 들어오게 라고 짠다고요. 짜 있는 거에다 쓸 거라고요. 우리가 짜지 않아도.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오게 해주시면 되냐면, 사용자가 등록할 때 이미지를 등록을 안 했대 라고 해서 얘한테다가 클래스명을 noImage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주게끔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해서, 또는 뭐 스크립트를 짜서 페이지가 로드되면 이미지 안에 노픽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걔 부모한테 가서 얘를 넣어주고 걔 CSS를 바꾸라고 어렵게 스크립트를 짜도 되지만, 그렇게 힘들게 갈 게 아니라 어차피 얘가 만들어질 때 이미지가 없으면 이라고 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한테다가 no 이미지를 넣어주자고요. HTML에서 패널의 컨텐트에다가 no픽의 부모한테는 no 이미지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주세요. 모든 거에다가 no픽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 div에 가서 no 이미지를 넣어봐 주십시오. no 이미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no 이미지 세 군데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no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클래스명 product picture에 no 이미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면 됩니까? CSS에 가서 작성을 해볼까요? 리스트 3개에서 no 픽의 부모에다가 다 넣어 주었습니다. no 이미지라고. CSS 올게요. 모바일 구간부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product picture에 뭐가 있으면 클래스명 no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붙는다고요. 이미지가 있으면 width를 몇으로? width 100%가 아니라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크기 오토라고 해준다. 이렇게만 해주면 480 이상과 480 이하에서 어쨌든 클래스명 no 이미지가 있으면 원래 이미지대로 나오라고 하니까 잘 나올 거라고요. HTML 저장, CSS 저장, 브라우저면 볼까요? 얘가 이렇게 됐다 크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라고요. 가운데 오게 하는 건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도 원래 사이즈대로 잘 나오고 있고, 오토일 땐 뭐 가운데 오라고 그냥 하면 되겠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잠깐만요. 검사. 잠깐만. 노 이미지 있는데. 얘가 아니라 얘 부모한테 가서 해야지. 얘 부모한테 가서 가운데 정렬. 여기 있을 게 아니라 프로덕트에 노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가운데 정렬 하시라 라고 해서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네. 자세한 건 뭐 패딩 조금 더 주면 되겠고요. 볼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게 이미지 사이즈를 애초에 그냥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으면 쉽게 갈 걸 일부러 어렵게 한번 해봤습니다. 포토샵 보죠. 여기 테두리와 색깔을 안 줬군요. 테두리의 색깔 좀 줄게요. 배경 색깔 확인해 봅시다. 컨트롤 클릭 확인했고요. 백그라운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가 있어요. 색깔이 다르네. 백그라운드부터 주고 와볼게요.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부모가 누굽니까? 프로덕트의 픽처 얘입니다. 얘한테 가서 백그라운드를 주시죠. 자, 프로덕트의 픽처에 가서 백그라운드를 주십니다. 포토샵에서 확인한 거 넣어 주시고요. 보더도 있습니다. 보더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픽셀에 색깔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넣지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자, 테두리를 넣어줬고요. 그러면 얘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얘가 문제가 있다고요. 자, 요 구간에서는 이렇게 크기대로 잘 나오고 있고요. 요 구간에서는 위에 아래 패딩을 조금 줘야 예쁘겠습니다. 노 이미지가 있을 때 안에 누구 프로덕트의 픽처는 패딩을 주겠습니다. 패딩 위아래만 줄게요. 한 3, 40 줄 거니까 3em 정도 줄게요.
요 정도면 뭐 적당할 것 같습니다. 480 이상에서 스타일이 살짝 이상합니다. 얘가 직사각형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노 이미지에 줬던 패딩이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를 해보면 얘한테 패딩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요. 자, 요 패딩은 480 이상에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패딩을 뺄게요. 480 이상에 가서는 패딩을 뺍시다. 얘 말입니다. 노 이미지 얘 그대로 카피해서 480 이상에서는 그대로 카피해 왔고요. 480 이상에서는 패딩이 없다 라고 할게요. 요 설정도 추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저장했고요. 브라우저 봅니다. 네. 여기 얘 크기가 우리가 지정한 105에 105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다고요. 자, 이번에 구현할 건 얘랍니다. 원료번호를 다시 한번 보면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찜이 돼야 한다고요. 자, 일단 큰 거부터 하시죠. 자꾸 작은 거부터 CSS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거부터 잡아야 되겠다고요. 어떤 거부터 잡아야 됩니까? 얘가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 안에 있는 게 여기 안에 있는 게 왼쪽과 오른쪽에 있다고요. 그거부터 먼저 잡으셔야죠. 이 큰 박스가 지금 누굽니까? 큰 박스가 레이티스트 프로덕트 안에 누굽니까? 위에 미디어 쿼리 구간 아니고 위에 구간에서 스타일을 잡겠습니다. HTML에 보면 지금 우리가 누구의 스타일을 잡는 거예요? 이 패널의 푸터의 스타일을 잡고 있다고요. 어디 안에? 지금 이 패널의 푸터 안에 내용을 좌우로 바꾸는 건 누구도 염두에 두고 지금 CSS를 잡으셔야 되냐면 이 카드 뷰에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요. 카드 뷰에는 내용이 하나뿐이 없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명을 프로덕트의 li의 패널의 푸터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랑 얘의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얘는 양쪽으로 나뉘니까. 인덱스 HTML에 다시 오셔서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latest product라는 거 안에 li 안에 누구 패널의 푸터라고요. CSS 봅니다. latest 안에 누구 패널의 푸터라고요. 클래스명 카피해 올게요. 자, 얘에서 스타일이 뭐를 잡아야 될지 보자고요. 지금 누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답니까? 얘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대요. 디스플레이를 누구한테 주면 지금 패널의 푸터 안에는 크게 두 개로 우리가 구분을 해놨다고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왼쪽 끝에 있고 폼이 오른쪽 끝에 있대요. 뭘 쓰면 얘가 가로로 배열이 되되 끝에 붙어 있겠습니까? 디스플레이 뭐?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되시겠죠? 양쪽 끝에 붙어 있대요. 양쪽 끝에 붙어 있으려면 여기에다가 뭘 적으면 양쪽 끝에 있을까? 질문을 한번 해볼까? 시선을 회피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럼 날 다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스페이스 비트윈 뭐의 스페이스 비트윈? justify content의 스페이스 비트윈 하래요. 자, 그럼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배치됐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누구의 스타일을 먼저 잡아볼까 하냐면 얘의 스타일을 먼저 잡아볼 거예요. 자, 여기서 필요 없는 게 누굽니까? 상호씨가 계속 대답해 볼까요? 필요 없는 거. 체크박스가 필요 없대요. 그럼 어떻게 가리죠? 화면에 안 보이게 하겠대. 어떻게 하면 돼요? 적을까요? 패널의 푸터 안에 누굽니까? 폼 안에 누굽니까? 인풋이군요. 인풋이 화면에 안 나온대요. 디스플레이 난 한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두 개를 겹쳐놔야 돼요. 하트가 두 개가 겹쳐 있어야 된다고요. 겹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나씨. 하트가 겹쳐 있어야 된다고. 포지션을 누구한테 줄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폼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는다고요?
지금 누굴 겹쳐 놓는다고요? 하트가 누군데? 그럼 누가 기준이어야 됩니까? 네, 라벨에다 기준 잡아 주시겠습니다. 기준 잡아 주세요. 자, 그럼 얘를 기준을 잡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누구를 그러면 겹친다고요? 하트. 어떻게 하면 돼요? 포지션을 누구한테 줘? 포지션을 누구한테 줍니까? HTML로 봤을 때 I한테 주시겠습니다. 자, 잘 겹쳐 있네요. 위치를 잡아야 되겠네요. 위치를 오른쪽 끝에가 아니라 여기에서 8픽셀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위치를 주면 얘들의 위치를 우리가 디자인되어 있는 거와 똑같이 잡을 수 있을까요? 하트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화면을 보면 요 끝에 있어요. 왜 여기 끝에 있는 걸까? 자, 보시면 지금 요소 검사 해보시겠습니까? 요소 검사를 해서 패널에다 일단 마우스를 살짝 올려 보시면 패널은 우리가 지정한 대로 스타일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쪽에 패딩이 있고 그 안에 공간 안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있으라고 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이 하트가 삐져나가는 건 한 칸 내려가 볼 거예요. 폼에 가볼까요? 폼에 가봤더니 너비가 안 나와요. 라벨에 가볼까요? 라벨에 가면 아예 크기도 안 나옵니다. 자, 크기가 왜 안 나올까요? 붕 떠서, 그죠? 누가? I가 앱솔루트로 하면 이 요소가 붕 뜬다라고 했고 앱솔루트로 하면 얘의 크기를 못 알아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벨에다가 크기를 지금 여러분이 HTML 짜고 CSS 짰을 때 요소 검사를 하고 마우스를 올려봤을 때 그 요소의 크기가 온전하게 안 잡히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잘못 짠 거라고요. 그죠? 크기가 나오게끔 크기를 줄게요. I에서 가보면 대략 14에 14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네요. 배열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I의 크기를 확인해 보면 14에 14예요. 그럼 라벨에 가서 14에 14의 크기를 주지요. 라벨에 가서 크기를 주십니다. 자, 크기를 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라벨의 크기가 나올 리가 없죠. 라벨은 인라인 요소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바꿀게요. 크기가 잡히니까 이제야 온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보겠습니다. 자, 지금 겹쳐 나 있는 상태고요. 색깔 좀 일단 바꿀게요. 포토샵에서 보면 색깔이 색깔 확인했고요. 이게 누구의 컬러랍니까? HTML을 봤을 때 예, I의 컬러라고 하니까 폼 안에 부터 안에 I의 컬러 I의 여기 있군요. 컬러 넣고요. 컬러 지정을 해 줬고요. 자, 맨 처음에는 누가 안 보여야 되냐면 두 번째 거가 안 보여야 돼요. I의 last child라고 하든가 아니면 걔가 클래스명이 있으니까 클래스명을 그냥 쓰셔도 되고 오페서티를 이용해서 안 보이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했고 클릭을 하면 내부적으로 클릭을 하면 누가 체크가 된다고요? 앞에 있는 아까 인풋을 잠깐 지워 볼게요. 다시 나타나게 해보겠습니다. 인풋을 지우는 걸 다시 생략했고요. 우리가 하트를 클릭하면 내부적으로 저 앞에 있던 인풋이 체크가 된다고요. 이게 체크가 되면 누가 체크된다고? HTML에서 얘가 체크가 된다고요. 얘가 체크가 되면 그 뒤에 라벨이 있고 라벨 안에 지금 마지막에 이 녀석이 나타나게 해주면 된다고요. 요게 굳이 사라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얘가 보이게 하면 그냥 채워지니까 얘 마지막 거만 하면 된다고요. 인풋에 체크가 되면 얘의 형제줄 중에 라벨 바로 뒤에 따라오는 라벨을 선택하는 거니까 인접 형제 선택자를 쓰면 되겠죠. 얘를 다시 사라지게 하고 얘가 어떻게 되면 체크가 되면
인풋에 체크해서 얘가 체크가 되면 누구? 그 뒤에 라벨의 스타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라벨 안에 i의 누구? last child가 다시 나타나게 한다고요. 얘가 opacity,가 다시 1로 올라오래요. 바뀌는 과정은 0.3초에 걸쳐서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트랜지션을 건다고요. 0.3초. 다음에 보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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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이렇게 하트가 채워지는 트랜지션을 걸어 봤습니다. 자, 앞에 카테고리의 스타일 보완하죠. 지금 밑줄도 나오고 있고 글씨 폰트도 안 맞춰 있으니까 작성하겠습니다. 저게 누굽니까? 카테고리 안에 A 태그들이죠. 카테고리 안에 A 태그들 볼게요. 순서대로 할 거니까 여기에다 작성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카테고리 안에 A 태그들, 카테고리에다가 아무리 컬러를 바꿔봤자 안 먹어요. 컬러는 A 태그까지 가야지만 바뀌는 겁니다. A 태그의 컬러 지정할게요. (10픽셀의) 컬러는 얘고요.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하지요. 밑줄 없고요. 이렇게 처리했고 볼드 있나 봅니다. 폰트 웨이트. 네, 이렇게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간격도 지정을 하지요. 살짝 떨어져 있죠. 지금 얘는 글자 사이의 단어 사이의 간격으로 그냥 나오는 거지만 포토샵을 보면 지금 간격을 대략 감안을 해서 마진을 줘 볼게요. 약 15픽셀 정도 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거에다 마진을 주셔도 되고 그냥 첫 번째 거에 마진을 주자. 태그가 여러 개 들어온다는 가정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하면 되겠다. A들마다 그냥 오른쪽에 마진을 줘도 되겠네요. 마진 라이트. 네, 이렇게 떨궈 줬습니다. 여기의 스타일도 보정 좀 할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잡습니다. 14픽셀에 라인 하이트는 20. 색깔이 있나요? 색깔도 있군요. 지정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에 가서 잡으시죠. 잠깐만, 14였나요? 14는 바디에 폰트 사이즈가 있으니까 줄 필요가 없고 라인 하이트가 20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주십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패러그래프의 스타일도 잡아 주십니다. 자, 480 이상에서 지금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로만 나오고 있는데 얘가 두 개로 나오게 배열을 하겠다고요. 지금 누가 하나로 나오고 있다고요? 이 li들이 하나로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프로덕트의 latest product의 li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product의 li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카드 뷰에서는 이미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카드 뷰에서는 이렇게 나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product의 li라고 하시면 안 되고 latest product 안에 li라고 해야 되겠어요. latest product에 가서 이 li들이 지금 가로로 배열이 되게끔 하겠다고요. latest product에 가서 가볼게요.
480 이하에서 구간입니다. 레이티스트 프로덕츠에 가서 가로배열 하겠다고요. 우리가 가로배열 지금 뭐로 하고 있습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하고 있지요. 넘치면 아래로 내려라 플렉스의 랩 속성에 플렉스 랩 속성에 랩이라고 해서 넘치면 아래로 내려오라고 하고, 누굴 넘치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안에 있는 li를 넘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li에 가서 너비를 지정을 하겠다고요. li의 너비가 몇으로 50%씩 쓰면은 될 거라고요. 이게 총 너비가 50이 되게끔 해볼게요. 위드를 그래서 저는 49%로 할 거고요. 마진을 오른쪽으로 1%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쳐서 50%가 되겠죠.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그럼 두 번째마다 오른쪽에 여백을 빼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마다는 오른쪽에 여백을 제로로 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0. 자, 이게 모바일 태블릿이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 마진을 유지하면서 가로배열 하려고 마진을 한쪽으로만 좁았어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리스트 뷰 뉴스 피드의 페이지를 완료했습니다.